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탐구하고 점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포춘텔러, 점술 크리에이터, 매봉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10월의 운세가 어떠할까? 예, 그 점괘를 이제 해단 요청하셨던 지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지난 영상들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한 달 전쯤에 지혜님이 이제 10월 달에 본인의 운세가 어떠할까 하고 이제 점을 친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저한테 해단을 요청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효의 징조 그리고 지방령 귀신 이 두 개의 영상에서 이제 나눠서 해단을 해드렸던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지혜님께서 10월이 어때 했는지 그 결과를 이제 알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점괘입니다. 지혜님이 본인이 직접 친 점괘였어요. 그래서 10월에 본인 운세가 어떨까? 양력 10월 달입니다. 양력 10월 달은 이제 술월인데, 네, 개유월. 그러니까 지혜님 스타일이 절입이 되기 직전이나 뭐 절입이 된 이후에 이렇게 점을 치신다고 해요. 그래서 양력 10월 달은 술월, 갑술월이 되는데 갑술월이 되기 직전인 개유월에 점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개유월에 점을 쳤더라도 양력 10월 달에 운세가 어떠할까라고 점을 치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양력 10월 달에 운세가 어떠할까라고 점을 치기보다는 지금 현재 개유월이니까 다음 달 갑술월에 운세가 어떠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점을 치시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지금 점을 친 시기가 날짜를 보시면은 지금 10월 5일 날 점을 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술월이 되기 바로 이제 하루 이틀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월이 절입된 다음에 점을 쳐도 되는 것이고, 근데 절입되기 전에 점을 친다면, 이렇게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점을 치게 된다면, 그러면 양력 10월 달에 운세가 어떠할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술월, 갑술월, 다음 달 갑술월에 운세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효의 징조하고 지방령 귀신 이 두 개의 영상에 제가 이제 지혜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이 점괘에 대해서 해단을 해드렸었어요. 저는 그 지혜님께서 손님이 아니잖아요. 이 무불토 채널을 통해서 지혜님께서 이제 매봉육교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고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어떤 패턴으로 살고 계신지 뭐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뭐 지금도 지혜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육효점을 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인지 뭐 그런 정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해단만 해드린 거예요. 예, 본인이 점을 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운세가 어떠할까 이 점괘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거예요. 세효.
세효가 가장 중요하죠. 네, 세효는 본인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지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요. 육합을 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이 이동이나 변동, 여행 등을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혹은 미리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10월 중에 또 어떤 약속이 잡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출장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신 분이라면 뭐 경기 수도권을 아예 벗어나는, 그래서 1박 2박 이상의 이제 긴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게 업무가 됐던 뭐 여행이 됐던 그런 것이 생기면 발이 묶여서 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서 지혜님이 말씀을 하셨던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서, 세효의 문서가 임하는 것이 부동산 문서를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동했죠. 사유축 삼합은 요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하고 관청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문서를 취득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을 두 곳을 이제 한 곳은 이제 좀 무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고, 해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청약을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효의 부효와 관이동하고 재가동하는 것을 보시면서 문서를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는, 그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 정계를 보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일지에 형효가 임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세효의 부가 임하고 월에서 이렇게 생조를 받고 사유축 삼합을 이렇게 짜게 되면서 그래서 사화하고 축토는 남아있지 않고 요 하나 금의 기운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금국이 되니까, 그래서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뭐 일견 좋아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일지에 임목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벌, 경쟁자, 치열하다. 그래서 청약에는 절대 당첨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재물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유축 삼합을 틀면서 금의 기운만 남기 때문에 요 두 개, 사화하고 축토는 빠지게 되고, 금의 기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의 운, 재물을 설계하는 글자가 금의 기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운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개유월에 점을 쳤는데 다음 달이 수월이 돼요. 근데 이 점괘는 수월의 운세를 10월달, 그러니까 갑수월의 운세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갑술, 술자를 가지고 또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이라는 글자는 이 점괘에서 재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운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세효에 뭐 손효라든지 재효가 임한 것이 아니라 부효가 임한 상태에서 술토가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이 사유축 삼합에서 나타나는 이 기운은 본인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러면 수월이라는 것은, 이것은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효에 부효가 임했기 때문에 술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재물은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님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결과를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10월 운세가 어떠하겠는가? 주식 3종목을 1년 이상 보유 중인데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한 종목은 수익권이 왔는데 이익을 내지 않고 뒀더니 다시 마이너스가 나고 두 종목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4개 사유축 삼합이 금국으로 변한 것이 이것으로 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일견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동한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참고적으로 저는 점을 안 봐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투자, 아파트 청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을 잘 안 봐드립니다. 예. 근데 이 점괘는 지혜님이 본인 점을 본인이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해단을 해드리는 것 뿐이고, 예, 손님들이 묻는 경우에는 뭐 투자와 관련된 이런 점괘들은 봐드리지를 않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진의 부효가 일진과 육합한 것을 선생님께서는 합으로 묶여서 여행이나 변동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호주 여행을 계획했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진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10월 달은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월이 지나고 나서 예, 그럼 뭐 해월이나 자월, 예, 그때 다시 계획을 하시거나 뭐 다시 계획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수월에는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지혜님이 여행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는 여행도 무산이 됐다. 그리고 10월 접수한 청약은 대기 순번도 없이 떨어졌다. 네, 제가 이제 일진 임목 형효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서 되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세효에 부효가 임한 것은 제가 그때 지혜님의 10월의 운세를 보면서 조금 뭔가 이제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세효가 부가 임하면 좀 뭐랄까 생각지도 못하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유축 삼합 금국을 짜서 사화하고 축토가 사라지고 금의 기운만 남아서 금생수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주식이 아닐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뭐 일견 그것도 타당성은 있는 말입니다. 예. 공부할 거리가 있어서 거기에 매달렸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단의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월이 바뀌어 갑술월이 되면 월에 재물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술월이 되면 술토가 재효가 되기 때문에 세효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10월달은 재물운이 따른다. 하지만 지세하거나 세효의 재나 손이 지세하거나 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진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월의 결과는 자영업 중인데 지혜님이 자영업 하시는군요. 일이 하기 싫어 게으름을 피우는데도 평균 매출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원하는 매물의 경매에 낙찰이 되겠는가? 갑진년 갑술월 임자일 풍천소축 삼효 사효동. 네. 세효의 부효가 임했지만 택효가 임목 공망이고 응효의 재성이 임하고 회두생되니 경쟁자가 낙찰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예, 이거는 지방령 귀신 그 해당 영상에 아마 있을 거예요. 두 번에 나눠서 예,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최초에는 부동산 관련돼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에 참여했는데 큰 금액 차이로 다른 사람이 이제 낙찰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금액을 올려서 경매에 임하면 당첨이 될까? 갑신령 갑수를 병진이 자축공만 3, 4 상효동. 네. 근데 이제 이 점괘를 가지고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금액을 올려서 경매에 임하면 당첨이 될까? 이 부분은 지혜님의 어떤 그 바람이 담겨 있는 점괘일 뿐이지, 그 이전에, 이 점괘에서 이미 경매 원하는 물건에 이제 경매에 낙찰이 되겠는가, 이 점괘에서 이미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상대방이 된다.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원하는 그러니까 금액을 올려서 경매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예. 그래서 두 점괘의 공통점이 토재성과 소녀 5화의 모습 때문인지 낙찰가가 20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현 시세는 23억입니다. 공부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감정평가액은 20억 7천만 원이었는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16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첫 감정평가액대로 된 것이 숫자가 50토와 27화의 조합으로 육회에서 알려준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최소 20억 7천을 써야 당첨이 된다. 네, 그렇게 뭐 일견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점을 치셨을 때 저한테 정보를 안 주신 상태에서 점을 친 거기 때문에 그 뭐 최소 입찰가가 얼마인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낙찰이 된다, 지혜님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요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뭐 20억 7천이라는 금액에 말씀을 하신 거는 뭐 일견 타당성은 있습니다. 예. 연구해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 공부거리가 될 듯해서 공유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벌써 11월 9일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10월달 운세 결과 나온 것, 네,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최초에 제가 해단을 해드렸던 대로 이렇게 흘려왔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요 두 가지예요. 요거 일진하고 이렇게 세효가 합을 하고 있어요. 묶여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세효를 건드리면서 치는 글자가 나타나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효는 이제 꿈쩍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래서 여행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만 미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뭐 여행이나 긴 출장, 뭐 변동을 줄 일, 이동,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못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 10월 한 달 동안은.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청약 관련돼서는
일진의 형효가 임하기 때문에 그 라이벌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원하는 물건에 낙찰이 되겠는가. 이것은 응효. 응효가 지금 힘이 더 강해요. 그죠? 그리고 동해로부터도 회두생을 받고, 삼효에 또 이제 제가 동해가지고 신자진 삼합을 틀 법도 한데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토가 사수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낙찰이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공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치신 것들 결과를 이렇게 또 알려주시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물론 이제 저한테 해단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해단을 해드렸지만 그것에 맞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오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혜님처럼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질문 남아있는 것들 하나씩 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